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 API를 활용을 해서 넉스트에서는 어떻게 API를 통신을 하고 그 통신된 API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카드 컴포넌트의 바인딩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한 로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뷰제이스에 조금 더 추가된 문법, 그러니까 컴포지션 API의 문법과 그리고 넉스트에서는 어떻게 API를 조회하는지 이 정도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사이트에 오셔서 검색창에 뉴스 API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에 뉴스 API 서치 뉴스 앤 블로그 아티클스 온 더 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API 키를 얻으시려면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각자 해주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번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et API 키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get API 키를 눌러 보시면 API 키가 각자에 맞게 할당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VS 코드 가셔서 이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가셔서, 자, 우리가 직전 강의에 index.view 파일에 카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잘 출력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오늘은 API 통신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부분에 일단은 피니아라는 중요한 집중시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컴포넌트 내에서 API를 먼저 호출해보고 나중에 리팩토링 하는 시간에 피니아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 API 키는 방금 우리가 복사한 각자에 맞게 요 키를 복사해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키를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제 API 키를 돌려서 사용하게 되면 실습을 진행하실 때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API 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액트 강의나 직전 뷰제이스 강의, 날씨 웹 만들기 이런 거에서 API 키와 통신을 해볼 때 오픈 소스들은 URL을 통해서 통신을 하니까, 자, API URL은 뉴스 API 공식 문서 오셔서 여기 Get Started 버튼 누르시면 여기 위에 이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통신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할 때 get을 통해서 통신을 하니까 여기 뒤에 있는 URL 부분을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VS 코드 가셔서 여기서 백틱을 사용해서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API 키는 우리가 템플릿 문법을 통해서 넣어줄 거죠. 그렇게 통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래서 이 API를 넉스트에서 통신을 할 때는 use async data라는 넉스트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API 통신 그 메서드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은 공식 문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펜딩, 그리고 에러, 그리고 리프레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구조 분해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자, await, 왜냐면 async 방법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use, 여기 async 데이터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인자에는 이 조회된 조회하는 방법, use async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이 코드를 어디선가 또 반복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자체를 어떤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거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함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getUse라는 함수를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API를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어떤 API 뒤에 URL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 use async 데이터는 이 컴포넌트 내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사용하려면 핀이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 날짜를 한 3일 전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콘솔 로그 데이터 점 밸류를 한번 찍어 보시면, 자, Vue.js에서는 이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 래프나 뭐 리액티브 속성을 통해서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를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점 밸류를 통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 터미널 여시고 npm run 탭을 해보시면 동작을 하면서 이 콘솔 로그가 서버 측에 지금 데이터가 찍히고 있죠. 왜냐면 넉스트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측에 데이터가 찍힙니다. 자, 그래서 뭐 SSR, 뭐 CSR 이런 것들은 제가 요번 강의에서는 좀 잘 다루지 않고 넥스트 강의 할 때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가 잘 조회되는 걸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요 데이터를 그죠? 어디선가 활용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콘솔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보시고, 자, 이 로컬 환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클리어. 자, npm run dev. 자, 로컬 환경 가셔서, 자, 여기에 아티클스에 뭐 100개 이렇게 지금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요 API 데이터를 가지고, 조회된 API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잖아요. 이 부분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VS 코드 가셔서, 어쨌든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직전 강의에서 만들어 놨던 api.ts 요 파일에 자, 익스포트 뭐 해주면 되죠?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API 이렇게 해줄까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API 뭐 스트럭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API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자, 타입을 한번 정해 줘야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필요한 아티클이라는 구조로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스트링이죠. 여기도 뭐죠? 스트링. 그리고 여기도 스트링. 그쵸? 여기도 스트링. 타입이 되게 다 스트링이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도 스트링이고, 여기도 스트링이고, 여기도 스트링, 여기도 스트링.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익스포트 인터페이스, 이 부분을 API 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요 구조가 아까 뭐였냐면 아티클, 자, 이 부분이 아티클의 배열이겠죠.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트링이었고, 그리고 토탈 리졸트라는 부분이 넘버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요 부분에 에이싱크 데이터 통신을 할 때 타입을 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API 구조를 조금 더 요 구조에 맞게, 요 데이터 구조에 맞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임포트 뭐죠? API 스트럭처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앞에 타입을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구조에 맞게 API 구조를 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이 카드 UI, 이 카드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반복을 통해서 이 카드 컴포넌트를 V4 문법을 통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카드 컴포넌트 라고 해주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자, V4 문법을 쓸 건데, 제가 V4 문법을 활용을 할 때 이 문법의 구조는 아이템인 아이템스라는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키값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콜론은 V 바인드 디렉티브의
약자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직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 아이템스 구조는 반드시 타입이 참조 타입, 즉 배열이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활용할 거죠? 요 아티클을 활용할 거니까 요 아티클스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이름은 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뭐 아이템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아티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키값은 이렇게 타입이 참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유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 URL 넣어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Vue.js에서 데이터 풀업을 시킬 때, 제가 리액트에서도 설명했지만 데이터 풀업을 시키려면 풀업 시킬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자식 컴포넌트에서 그 풀업 시킨 데이터를 활용할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Vue.js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vbind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름은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 되죠? 요 아티클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풀업을 시켰는데 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생략하셔도 요 아티클 데이터가 각각의 카드 컴포넌트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카드 컴포넌트에서 받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컴포넌트 여기 페이지스 안에 있는 컴포넌트 폴더에 card.view 요 부분을 가셔가지고, 자 먼저 제가 이 CSS 부분을 조금 수정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GitHub 주소로 가셔서 여기 card.view 컴포넌트 똑같이 오셔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스타일 부분부터 쭉 복사하셔서 여기까지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 부분 닫아주시고 다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조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똑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좀 강의가 조금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크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일단 데이터를 풀업을 받았으니까 풀업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 터미널 여시고 컨트롤 C 클리어, 자, npm install day.js 일단 모듈 하나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pm run dev,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인터페이스, 자, 프롭스 우리가 풀업 받은 데이터의 타입을 한번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달받은 데이터가 어떤 거죠? 아티클이라는 데이터를 전달받았죠? 자, 근데 이 아티클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포장지에 감싸서 보내고 있죠? 이 데이터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 해주신 다음에 타입이 뭐죠? 아티클이었죠? 그죠? 이 부분 이렇게 아티클이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자, import 타입에 자, 아티클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름이 A예요. 만약에 뭐 LBC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장지 이름을 LBC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 요 이름은 꼭 같은 이름으로 매핑을 시켜주신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Vue.js에서 이 프롭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일단 정의를 해줘야 돼요. define props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데, 자, 이때 타입은 props죠. 그래서 이 프롭을 위에서 그냥 선언적 렌더링으로 prop.data. 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싫다. 그냥 이 앞에 있는 props라는 데이터를 요 이름을 쓰기 싫다. 그러면 구조 분해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toRef라는 게 있고 toRefs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뒤에 보시면 말 그대로 이 단수형과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toRef 같은 속성은 우리가 객체 하나, 뭐 reactive라는 걸 써서 풀업을 시켰을 때 객체 하나의 어떤 요소 하나 자체를 반응성을 가지게 할 때, 즉 키값 하나만 반응성을 가지게 할 때는 보통 toRef라는 속성을 쓰고요. 아니면 그 객체 자체 전체를 반응성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면 toRefs라는 속성을 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객체 하나하나를 지금 풀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티클이라는 데이터 하나가 풀업되고 있으니까 요 전체가 다 반응성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toRef가 아니라 toRefs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Refs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데이터를 담아주면 되죠? 이 props를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뭐 설명을 조금 틀리게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Vue.js 개발을 한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공식 문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const 자 URL을 자 데이터 여기는 value라고 접근을 한다고 했죠.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는 뒤에 value를 꼭 값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URL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computed 속성을 활용해 볼 건데, 자 computed 속성은 계산된 데이터 형태를 만든다. 저 리액트에서는 use 메모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싱을 하다가 반복된 로직을 호출하지 않고 캐싱된 로직을 그냥 불러와서 좀 부하를 줄여주는 속성인데, 자 예를 들면 저는 웹사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컴퓨티드는 자 반드시 리턴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리턴 시켜줄 거니까. 여기서 자 이 부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요 기준으로 쪼갠 다음에 뒷부분은 날려주시고 또 이 부분을 잘라서 자 0번째로 쓴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로고 여기 부분에 들어갈 그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컴퓨티 속성을 사용해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티드는 어떤 계산된 형태를 만들고 캐싱 기능이 있으며 반드시 리턴 키워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는 반드시 리턴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https에 t2 그 다음에 gstatic.com 하시고 파비콘 v2 클라이언트 소셜 해주시고, 타입은 파비콘 그 다음에 폴백은 타입의 사이즈 다음에 URL and URL은 여기서 https에 자 $사인 여기에 웹사이트 우리가 방금 만든 컴퓨티 속성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는 밸류를 넣어줘야겠죠. 자 컴퓨티 속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밸류 값을 넣어야지 온전한 값이 참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6 이런 식으로 주시면 요 로고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바인딩 하면 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바인딩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vbind 디렉티브를 사용해야 되고, 이때 이 앞에 있는 vbind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로컬 환경 가보셔서
자, 새로 고침 해보시면, 자, 지금 뭔가 아이콘이 지금 파비콘 아이콘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404가 뜨는 거 보니까. 자, 어느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될까요?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엔드 기호네요. 넣어주시면 이 부분이 잘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로고 파비콘이 잘 출력이 되었고, 자, 그러면 요 값이 이 v 바인드 키워드가 없어도 똑같이 호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자, 새로 고침 하면 이제 이상 없이 잘 호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렇게 추격형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롭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v 바인드로 데이터 url2 자, 이미지를 넣어주고, 클래스를 카드에 이미지 박스에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이미지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우리가 그러면 조건문을 걸어주면 되겠죠? Vue.js에서는 조건문을 걸어줄 때, 자, v-if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if가 있으면 else if도 있고 else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 조건이 하나니까 이 부분이 있을 때랑 그리고 없을 때는, 자, v else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자, 카드 이미지 박스에 no 데이터, 그리고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분기 처리해줘서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CSS를 제가 복사하신 부분에 다 코드가 있으니까 이 부분 no 데이터일 때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조건을 걸어줄 때 v-if, v-else를 해주시면 조금 더 UI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액트보다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KBS, SBS, MBC, JTBC 이 부분도, 자, 데이터를 하면 타입이 추론되고 여기는 소스의 네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뉴스 제목도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의 그냥 타이틀이겠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도 사실 컨텐츠 부분이죠. 이 부분도 데이터, 자, 컨텐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좀 에러는 아니지만 경고 메시지가 더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이렇게 HTML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경고창이 뜨는 건데, 자,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냐면, Vue.js에서는 좀 편리한 기능을 좀 많이 제공을 합니다. 자, v-html 요 코드를 넣으면 저 HTML 코드를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읽어 드린 다음에 보시면, 자, 새로 고치 해보시면 결과물은 똑같은데 에러가 안 뜨죠. 이때 그리고 이렇게 다 HTML 코드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html 디렉티브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인딩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 아래쪽. 여기는, 자, 데이터에 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자, 데이터에 published at 이 부분인데, 자, 출력을 해보시면 이 부분 날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DJS 부분을 인스톨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자, DJS에 이 부분 넣어주시고, 자, 포맷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YYYY 한 다음에 MM 또 DD 해주시고 HH
스몰 m ss.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날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데이터 바인딩이 모두 끝난 것 같아요. 자,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뭐 데이터 바인딩 하는 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저희가 리액트에서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컴퓨티드 기능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리턴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toLabs, define 프롭스성이 있고 컴포지션 API에서는 그리고 vif, velse 그리고 vhtml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UI를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해 보았다 라는 거 잘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되게 예쁘게 UI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뭐 데이터 바인딩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 리무브 된 속성이 뜨는 건 지금, 자, 여기 뭐 리무브 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vif, vs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요 부분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런 워딩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의 과제로 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요 부분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클릭을 했을 때 이 뉴스 해당된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과 마지막으로 요 필터를 클릭을 했을 때 요 데이터가 렌더링이 되면 되겠죠? 이 키워드에 맞는 렌더링이 되면 되고, 그리고 최종장에서는 피니아를 활용을 해서 유즈 에이싱크 데이터가 아니라 피니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호출해서 활용하는지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